캠핑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스펙 비교 영상을 준비하네요.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끝나지 않는 5인 가족도 씹어먹는 폭 4m의 길이 6m를 초과하는 터널형이면서도 대형인 거실형 텐트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까지 대형의 터널형 텐트는 무명의 브랜드를 단번에 상급 브랜드로 만든 스노우피크가 아닌 노스피크의 퍼시픽 오션 EX와 음지인 매니악 브랜드에서 양지인 범용 브랜드로 도약시킨 에르젠의 그레이트 소울 하우스 2가 대표했었습니다. 물론 DoD 가마보코 3L도 그 존재성을 살짝 드러내긴 했지만 물류 이동 등의 코로나 역풍을 맞으면서 그 인기가 살짝 시들해진 케이스였습니다. 이러한 대형급 터널형 텐트의 아성에 가성비로 무장한 제드가 T-Max EX를 출시하면서 재미를 조금 봤었습니다. 2023년인 지금 제드의 T-Max EX에 이어서 대형급 터널형 텐트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82년 아웃도어 용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국민 브랜드가 되어버린 코베아에서 출시한 타이탄, 자동차로 유명한 지프에서 출시한 우드랜드, 1981년 배진산업이라는 가장 긴 역사와 이제는 버려도 되는 색상의 자존감을 가진 텐트 제조기업으로 성장한 캠프타운에서 출시한 보르도, 무명의 암흑기를 벗어던지려고 하는 페슬로우의 아이테르 MGT V1, 일본 브랜드인 줄만 알았지만 국내 브랜드였던 상급 브랜드로 성장하기 직전인 카즈미에서 출시한 알비온입니다. 오늘의 스펙 비교 영상에서는 6인도 가능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진 보르도, 아이테르 MGT V1, 알비온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타이탄과 우드랜드는 폭이 다소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6명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자,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색상은 MGT에서 흰색이 있고 알비온은 모험 영상에서는 중간색으로 평가했지만 지금 보면 흰색에 더 가깝네요. 보르도는 모험 영상에서는 밝은 색이라서 흰색 계열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중간색에 또 더 가깝네요. 뭐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MGT의 흰색은 동계에 매우 유리하고 하계엔 그냥 죽음입니다. 나머지 제품의 실물 색상이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중간색이라면 동계도 하계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보르도는 중간색, 알비온은 흰색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중간 색상으로 인기 있는 색이 카키색이죠. 국방색이 뭐가 그리 좋다고 인기가 있는지. 세 제품 모두 터널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MGT와 알비온에는 수평의 리치폴을 포함하고 있죠. 리치폴은 각을 잡아주고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면서 처마 구성을 만들 때 적용이 되는 구성입니다. 좋은 구성이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가격 상승, 설치 난이도 증가, 비와 눈의 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 제품 모두 지붕창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플라이를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MGT와 알비온에서는 리치폴에 의한 플라이 부분에서 비 또는 눈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GT는 플라이가 리치폴을 덮어주는 구조인 점에서 많은 눈과 비에서는 고이거나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할 거고, 알비온은 플라이가 리치폴을 덮지 않기에 눈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겠지만요. 평상시 사용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 관리를 자주 할 수 없는 장박에는 MGT와 알비온보다는 보르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 보르도는 그냥 옆으로 잘 내려가는 설계죠. 보르도와 알비온은 전면과 후면이 이중창으로 전부 개방이 가능한 반면 MGT 후면은 일부만 개방되는 거의 벤틸레이션 정도의 구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중창의 전체 개방은 개방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하계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MGT는 고시된 전체 크기가 전면의 처마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실내 면적은 고시정보보다 더 작습니다. 다만 약 10만원을 추가하여 전면 확장 어닝으로 보르도와 알비온과 같은 면적과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MGT의 측면각이 타 제품보다 낮아 보이네요. 이 정도라면 죽는 공간이 제가 만든 도면에서의 죽는 공간의 면적보다 더 클 수 있고 보르도와 알비온에 비해서 공간 활용도가 조금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요. 세 제품 모두 측면 3개 면이 개방되는 좋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알비온은 중앙 출입구가 상부로 열려지는 구조이고 양측 출입구는 측면으로 열리는 구조인 반면 보르도와 MGT는 세 개 출입구 모두 상부로 열리는 구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부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구는 출입구 양끝 단의 어느 쪽이든 한쪽만 열어서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내부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급에서는 여유 공간이 많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MGT는 유일하게 본체 지붕창과 연계되는 플라이 TPU가 구성되어 있군요. 이런 구성은 제가 알고 있는 229개 제품들 중에서 대략 10개의 종류의 제품에만 가지고 있는 귀한 겁니다. 눈과 비가 올 때 벤틸레이션 기능밖에 없는 본체 지붕창이 본연의 지붕창 역할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이죠. 이너의 외부 포켓이 모두 있네요. 신제품이면 이젠 필수겠죠, 이거는. 전선 구멍과 본체와의 연결 구성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눈에 안 보이니 패스하겠습니다. 타 제품과 달리 보르도에서는 확장 플라이를 구성했습니다. 탈부착 형태의 미니 타프 정도 되는 구성입니다. 확장 플라이도 플라이 TPU처럼 쉽게 볼 수 없는 구성입니다. 확장 플라이는 하계 그리고 봄, 가을에 매우 좋습니다. 가격은 보르도 95만원 플러스 풀 그라운드 시트 해서 약 한 100만원 정도이고요. MGT는 145만원, 선택적으로 확장 어닝을 10만원대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사용에 어닝까지는 필요 없는 크기입니다. 알비온은 187만원인데 요즘 할인해서 158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스펙을 봤을 때 187만원으로 경쟁하기 힘들겠죠. 보르도도 있고 MGT V1도 있고 퍼시픽 오션 EX 등등등 꽤 많이 있죠. 패슬로우만 있었다면 뭐 어찌어찌 유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캠프타운이 참여한 마당에 아마 180만원대로 복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홈페이지 고시정보 기준이고 새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급적 세세한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시정보에는 없지만 사실은 이거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허구도 아니고 제품 정보는 제조 및 판매사가 정확하게 고시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제조사한테 직접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스펙을 보겠습니다. 알비온이 26제곱미터, 보르도가 27제곱미터, MGT가 28.1제곱미터로 가장 큽니다. 좀 전에 설명한 부분에서 반전이 있죠. 이건 도면을 볼 때 제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너 부분에서는 길이를 보세요. 매트로 사용하는 에어박스가 2m입니다. 결국 알비온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버죠. 특히 보르도가 진짜 깁니다. 이건 그만큼 전실이 작아진다는 의미죠. 물론 이너 내부에 짐을 두거나 동계 시 이너용 난방기구의 사용 시에는 좋은 구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사용 인원은 모두 대형 의자 기준 5인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전실과 이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트 종류와 아이 유무에 따라서 최대 6인도 사용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물론 동계 기준이고요. 캐노피 폴 스펙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알비온이 알루미늄으로 좋네요. 물론 타 제품도 알루미늄을 쓸 수는 있겠지만 미곳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냥 스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노피 폴은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메인 폴의 스펙에서는 모두 알루미늄입니다. 가장 큰 MGT가 22파이로 가장 튼튼하네요. 22파이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 약 10%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보르도와 알비온은 19파이로 평범한 스펙입니다. 리치폴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MGT가 알비온보다는 좋네요. 여기서 폴의 구조적 안정성은 지름이 중요하지만 두께도 중요합니다. 모든 제품에서는 이 두께를 고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평균적으로는 0.9에서 1.2T 정도입니다. 고가의 트러스 구조에서는 종종 1.5T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지름값만으로는 절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부분. 하지만 두께 정보는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름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설치 난이도에서는 보르도가 중간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하급입니다. 설치 방식에서 보르도는 세우는 방식이고 MGT와 알비온은 수수 터널형의 설치 방식인 펼치는 것입니다. 보르도도 이론상 순수 터널형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표기만 이렇게 한 것이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량은 알비온 30, 보르도 33.5, MGT 38kg입니다. 크기와 폴 스펙이 좋은 MGT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알비온 역시 가장 작은 만큼 중량도 작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캐노피 폴도 알루미늄이고 이노도 가장 작으니까요. 무게가 가장 작은 30kg과 가장 큰 38kg가 커 보이지만 MGT처럼 스킨과 볼을 나누어 들면 그닥 별로 차이가 안 나죠. 8kg 정도 가까이 건 뭐. 정리를 해보면 크기 부분은 사용 인원 동일하기에 도면을 보면서 정리하기로 하고, 설치 난이도, 중량 부분에서는 새 제품 동일하다, 비슷하다 정도, 안정성 부분에서는 MGT가 훨씬 좋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 6인 기준의 도면입니다. 크기 차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노 후면의 위치에 따라서 전실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건 뭐 고시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도면에 인어가 표기 안 된 것은 대충 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MGT의 반전, 처마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6인이 대형 의자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죠. 주 동선도 다른 제품들과 같이 살아있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너 텐트 부분에서 세 제품 모두 성인 기준으로 차렷 자세로 6인이 주무실 수 있지만 편안한 자세로 주무실 만한 크기는 아닙니다. 아이가 있다면 충분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크기죠. 하지만 6인에 맞는 에어박스나 자축 매트의 설치는 모두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치를 달리해도 6명이 무난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제안드리는 5인 기준으로 볼까요? 널널하죠? 그냥 딱 봐도 뭘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참고로 대형급은 난로를 2개 설치하셔야 영하권 날씨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낮 시간에는 전실에서만, 잘 때는 이노 쪽으로만 해서 하나의 난방 기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5인 기준일 때는 성인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르도의 이너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매트 설치가 아주 좋죠. 알비오는 끝부분이 살짝 튀어나올 정도? MGT는 에어박스나 자충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테이블 방향은 전면을 향한 것이 감성에 아주 좋습니다. 테이블 방향이 측면을 향하면 전면의 풍광을 볼 수가 없죠. 그래도 요즘 TPU 제작이나 저같이 김장비닐 또는 아스테이지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측면 투명창을 구성하면 무리는 없겠으나 한국 대부분의 캠핑장이 텐트 전면이 풍경을 향하도록 배치 및 설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크기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전실과 이너 모두 보르도가 좋습니다. 에어박스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독보적이죠. 다만 이너의 길이가 더 긴 것이 단점이지만 새 제품의 전실 공간을 봤을 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보르도에서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기에 크기 부분에서는 보르도가 좋은 겁니다. 기능 구성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볼게요. 지붕창 많은 게 좋죠. 여기서 플라이 TPU, 즉 투명창과 연계되는 MGT, 단순히 지붕창 수량이냐, 적지만 투명창과 연계냐, 저는 MGT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붕창은 봄, 가을에 유리한 구성입니다. 사용 빈도 측면에서 봄, 여름, 가을에 플라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붕창을 통한 플라이 TPU와의 연계 구성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형에서 전면 캐노피 유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정도? MGT 전면 투명창이 별도 구매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확장 어닝일 거예요. 고시 정보가 부실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점 사과드립니다. 나머지 두 제품에서 전면 투명창이 없지만 사설 제작도 가능한 부분인 점에서 같은 스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 투명창은 동계에 유리한 구성입니다. 벤틸레이션, 이건 뭐 패스하죠? 큰 의미가 없어요. 플라이에 가려진 지붕창도 벤틸입니다. 처마에 가려진 방충망도 벤틸이고요. 대충 패스할게요. 보르도가 유일하게 확장 플라이입니다. 좋아요. 출입구가 상부 개방 방식이라서 중복되는 구성이지만 타 제품에는 없는 구성이니 보르도가 승. 확장 플라이는 봄, 여름, 가을에 좋은 구성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너 외부 포켓 수량은 뭐 의미 없죠. 대충 있냐 없냐가 중요할 뿐. 수량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너 출입구는 MGT가 패. 정리해볼게요. 보르도는 확장 플라이와 지붕창 수량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MGT는 지붕창과 플라이 투명창의 연계가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이너 출입구에서 독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부분입니다. 이너의 출입구는. 알비오는 내세울게 그닥 보이질 않네요. 그렇다면 결국 보르도의 확장 플라이와 MGT의 플라이 투명창과의 연계를 퉁치고 지붕창이 조금 많은 장점인 보르도, 이너 출입구가 조금 적은 단점을 가진 MGT,
새 제품에서 기능 구성 부분은 보르도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과 기능 구성을 볼 때 새 제품 중에서 MGT는 동계에 조금 더 유리하고 보르도는 봄, 가을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알비온은 봄, 가을, 겨울에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비교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 아이테르가 다른 계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좋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같은 가격의 동계용이라면 MGT라는 정도? 중요한 원단을 봅시다. 본체 원단이고요. 지금까지 알비온은 보잘것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역시나 반전이 있군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캠프다운은 미사 여부가 없어요. 깨끗하잖아요. 참 순수한 아이예요. MGT는 UV 코팅이 되어 있고 알비온은 UV와 고급 발수제인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테프론을 쉽게 설명드리면 발수력 수명이 조금 더 깁니다. 물론 체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외선도 동일하게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스펙상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UV는 자외선이 강한 여름과 늦봄, 초가을에 유리한 구성입니다. 원단 스펙을 보면은 알비온이 승. 이너를 볼게요. 이너에서 방수력은 잊으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너 바닥의 방수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너 본체는 방수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원단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르도 폴리테피터 75D, MGT 알비온은 폴리테피터 68D, 여기서 알비온은 190T입니다. 스레드 또는 덴시티라고 하죠. 밀도를 의미하는 건데 대부분의 제품에서 미표기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고시된 스펙은 최하 값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보르도는 알비온보다는 조금 더 좋은 원단, MGT는 가장 좋지 않은 원단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폴리테피터 68D는 코베아에서 본체 원단으로 잘 쓰는 스펙입니다. 최근에 폴리리스탑 20D라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그 유명한 스노우피크에서. 와, 이건 정말 AS가 터질 수도 있는 몹시 궁금한 스펙입니다. 폴리테피터 20D? 아마 스노우피크에서 AS가 안 터지면 국내 이너 스펙도 비슷하게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너 본체 바닥을 보겠습니다. 보르도에서 스펙 고시를 대충 해서 그렇지 이너 바닥 내수압은 3000입니다. MGT는 미고시, 알비온은 2000입니다. 이건 뭐 보르도가 승. 근데 방수포를 사용하면, 즉 그라운드 시트죠.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하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플라이 부분 볼게요. 보온, 차광의 중요한 요소죠. 때론 설치가 귀찮은 녀석이기도 합니다. MGT는 미고시, 최하죠. 하지만 플라이 스펙이 미고시인 제품 대부분은 본체 스펙과 동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타 제품들처럼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다른 스펙으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하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싫다면 고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빨리 깨달으시고 스펙 표기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르도와 알비온은 피그먼트 코팅까지 동일하지만 알비온은 190T, 보르도는 미고시. 피그먼트 코팅은 차광력이 아주 좋으므로 여름 중심의 계절에 유리합니다. 알비온이 아주 미세하게 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알비온, 그 다음 보르도, 그 다음 MGT 순으로 알비온이 원단이 더 좋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외형과 기본 스펙 및 원단을 종합적으로 상대 평가를 해본다면 보르도는 봄, 여름, 가을에 좋은 스펙이고 갈색 MGT는 봄, 가을, 흰색 MGT는 겨울에 좋은 스펙입니다. 알비온은 카즈미 특유의 회색 계열이 아닌 흰색에 가까운 색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고르게 설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어두운 회색 계열이면 보르도와 비슷한 봄, 여름, 가을에 맞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제품 모두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세한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부각시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장박에도 사용하신다면 눈 또는 비의 정체 구간이 있지만 보르도나 알비온의 낮은 폴 스펙보다는 MGT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원단 부분에서 보르도는 그냥 평범 그 자체, 순수 그 자체입니다. MGT는 UV 차단 코팅이 특징이었죠. 하지만 이건 체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스킨의 색상만으로 UV 차단 효율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보르도와 알비온과 같은 피그먼트 코팅이 UV 차단 효율이 더 좋습니다. 결국 MGT의 UV 코팅은 보르도나 알비온에 비해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알비온은 UV 및 플라이 피그먼트 코팅 및 테프론 코팅이 있습니다. 지붕 부분은 플라이와 피그먼트 코팅, 측면은 UV 코팅이 대응하는 설계죠. 테프론으로 발수력이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
UV의 근원인 태양은 항상 움직인다는 점. 자외선은 늦봄, 여름, 초가을, 한여름에도 거실용으로 캠핑을 하시진 않겠죠? 태양의 위치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형 확장 플라이인 보르도에서 점수를 더 주고 싶네요. 결국 테프론 코팅된 알비온은 체감하기 힘들지만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보르도와 MGT는 연 12회 기준 5년쯤에 발수 스프레이로 보강을 한번 해줘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군요. 알비온의 발수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새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스타일을 가지신 분께서는 알비온, 거기다가 장박도 한번 잠깐씩 즐기시는 캠퍼시라면 알비온을 추천드립니다. 단 물건을 자주 바꾸시는 스타일은 알비온을 절대 사시면 안되겠죠. 물론 중고로 판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 제품을 꾸준히 쓴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장박을 하시거나 하실 계획이시라면 MGT V1이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물건을 자주 바꾸시거나 장박 계획이 없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르도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국에는 디자인이겠죠. 즉 개인 취향, 스펙은 거들 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매 결정의 합리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어땠습니다.